여러분들이 밖을 나갔을 때 주로 보이는 건물들은 무엇이었나요? 편의점? PC방? 카페? 하지만 이 이상으로 많이 보이는 상가는 아무래도 음식점이겠죠? 그중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같이 시내나 큰 도시에 가면 많이 보이는 음식점들도 있고 백다방이라는 카페가 요즘 곳곳에 보이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힘들 텐데 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사업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은 누굴까요? 오늘 제가 다뤄볼 위대한 인물은 백종원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의 가족 중 증조할아버지는 만석군으로 장사에 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종원 씨 본인도 장사에 대한 기질이 있다는 걸 자각했는지 백종원 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캔이 아닌 병음료가 나오던 시절 음료수병을 모으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 리어카를 빌려 다른 친구들이 노는 시간에 공병들을 꾸준히 모으면서 모은 병들을 고물상에 갖다 팔아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학년 2학기부턴 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백종원 씨가 고등학교 졸업 직전 친구의 형이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호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객행위를 해도 막상 안에 있는 딜러들이 설명을 못해서 손님들이 다 떠나가기 일쑤였다며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딜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딜러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 며칠 만에 6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매를 성공적으로 잘해서 앞으로도 잘 해낼 줄 알았지만 백종원 씨에게 두 번째로 차를 사간 손님이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팔았던 백종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을 통해 자동차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깨달았지만 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고 이를 계기로 장사를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은 뒤 중고차 딜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백종원 씨는 알바로 호프집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때 상권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일에 대해 다가갔던 백종원 씨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 치킨집이 없으니 배달이나 포장 판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여 당시 주인 할머니에게 일을 권유했고 마음대로 하라는 주인 할머니의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에서 돌리고 나니 전화가 많이 와서 처음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었기도 했고 열심히 온 주문들을 받고 일을 하자 이때 장사의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입대를 하고 전역 후인 1993년 호프집에서 얻어낸 경험으로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게 된 당시 백종원 씨는 요식업은 요리 좋아하고 취미로 돈 좀 버는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백종원 씨는 옥조주택 사업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으며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가 되기 위해 요식업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요. 하지만 IMF로 본인 인생 굴곡이 가장 가파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IMF로 주택 사업이 망하고 수중에 17억 원의 빚과 쌈밥집 가게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타개할 방법이 없어 끝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백종원 씨는 홍콩에서 생을 끝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끝을 준비하기 전 음식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눈에 들어오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98년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백종원 씨가 내놓은 사업 아이템들이 대박을 터뜨리자 17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백종원 씨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백종원 씨를 알리게 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에도 다양한 방송에서 모습을 비추었으나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텔에선 중년 아저씨라면 힘들 수 있는 채팅과의 소통을 가볍게 소화해내었고 자칫 평범할 수 있던 요리 방송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아는 백종원 씨 본인의 등장을 멋있게 알렸습니다. 당시 백종원 씨는 60% 이상의 시청 점유율을 자랑했고 다른 출연자들의 시청률을 전부 합쳐도 백종원 씨 한 사람을 못 이기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백종원을 요리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요식업 사업가이자 요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종원 씨의 레시피를 보게 되면 가정집에 없을 만한 재료들을 다 빼내고 굉장히 친숙한 재료로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었기에 직접 시도해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덕분에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백종원 씨는 지금같이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로 메시지를 꼽았습니다. 집밥 백선생의 경우엔 집밥이라는 게 레시피로 보기엔 간단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서 외식이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음이라 하였고 골목식당의 경우엔 업계 종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장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백종원 씨는 현재 유튜브와 방송,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을 하면서 백종원을 백종원이라 해도 믿을 만큼 지금도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백종원 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 생각을 풀이하는 방법 또한 제각각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일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푸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사실 백종원 씨 같이 생각하고 백종원 씨 같이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모두가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엔 각자 처한 상황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 번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될 일들에 대해 수많은 고민과 불투명한 미래에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일들 또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별일이 아니라든지 생각외로 어렵지 않은 일들 또한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의 우리가 지난 힘들었던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들도 있었을 테지만 별거 아닌 일에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백종원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고 나만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우리 앞에 안 보이는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선 당돌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 자리에서 빠져나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잠시 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씨도 IMF 당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었으나 지금은 극복해낼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인물이 누가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